그럼 여러분 누구와도 대화를 잘하는 방법을 하나씩 볼게요. 질문 첫 번째도 나왔잖아요. 전 질문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관계를 망치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제가 오늘도 대구에 와서 이렇게 촬영을 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오는데 불편하진 않으셨어요? 그럼 제가 네, 아침에 일찍 왔어요. 그러면 어떡해. 이렇게 하는 대화들이 있어요. 미팅 시작하기 전에 그러죠. 네. 근데 대부분 거기서 끝나요. 근데 여기에서 더 나아가면 좋아요. 근데 이러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그냥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스 브레이킹이라고 했을 때 뭔가 분위기를 깨는 이런 말이잖아요. 그때 우리가 아는 정보가 없으니까 되게 단편적인 사실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 같으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만약에 불편했다고 얘기를 했을 때 이 사람이 어떤 반응을 할까? 모르잖아요. 근데 그런 질문을 답변을 받았을 때 할 말이 없는 질문은 애초부터 안 하는 게 좋아요. 예를 들면 점심시간 이후에 한 2시쯤 잡혀요. 그러면 대부분이 또 시작하는 멘트가 식사하고 오셨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못 먹었어요. 바빠서. 그랬더니 어떡해요. 끝나고 드셔야겠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쓸데없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럼 맞아요. 뭔지 아시겠죠? 근데 진짜 센스 있고 일 잘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요. 왠지 강사님 식사 못하고 오셨을 것 같아서 제가 빵 사놨어요. 빵 드시면서 하세요. 이런 분들 되게 많아요. 근데 그게 아닐 거라면 밥 먹었는지 묻지 않아도 돼요. 그렇네. 아무것도 안 줄 거면서 왜 물어요? 진짜 약 올리냐? 난 먹고 왔다. 맞아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질문을 할 때 어떤 의도가 없다면 그냥 빈말은 하지 않기. 그걸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또 모르는 사람을 만났을 때 대화를 할 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좋아하는 게 뭔지 서로 찾기 시작을 합니다. 이건 제가 한 방송을 봤는데요. 모태솔로 5명의 남자가 나왔어요. 그리고 1명의 여성이 있고 이 사람들은 왜 모태솔로인가? 왜 태어나서 지금껏 단 한 번도 이성과 교제를 안 했나를 살펴보는 프로그램이었는데요. 각각이 한 여성과 동일한 인물과 10분씩 대화를 나눴어요. 근데 보니까 진짜 특이하게도요. 5명이 다 처음 보는 사람들인데요. 똑같은 방식의 대화를 나눠요. 너무 궁금하다. 약간 예상되는데요. 궁금하다.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식사하고 오셨어요? 네, 샌드위치 먹었어요. 원래 샌드위치 좋아하세요? 그냥 방송 때문에 먹었어요. 네, 취미는 뭐예요? 저는 영화 봐요. 영화는 제가 잘 안 보는데. 그럼 저는 김치찌개를 먹고 왔어요. 뭐 이런 식으로 갑자기 대화 주제가 확 바뀌어요. 근데 정말 이렇게만 물어보면은요, 좋지 않은 점이 뭐냐면 나와의 공통점을 찾는 게 결국엔 문제가 생겨요. 주변에 헤어진 커플들 있거나 이혼한 사람들 항상 이런 얘기를 하죠. 성격 차이로 헤어졌다. 차이가 있는 걸 발견하고 헤어졌다라고 하는데요. 사실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만나잖아요. 우리는 달라요, 처음부터. 다 다르죠. 그런데 우리가 공통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저는 착각이라고 생각해요. 이를테면 저는 등산을 되게 좋아해요. 저랑 같이 등산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이유가 다 달라요. 사람들은 우리가 같이 등산한 사진을 보면 이 사람들은 산 좋아하는구나 라는 이유만 알고 그냥 끝내요. 근데 실제로는 다 다르거든요. 저는 아버지가 산을 되게 좋아해서요. 7살 때부터 등산하기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산에 가면 그냥 집처럼 편하네요. 반면에 제 친구는 경쟁이 되게 심해요. 무조건 1등 하려고 해요. 산에 가도 정상을 진짜 빠르게 올라가려고 하는 친구예요. 이 친구와 제가 산에 가면 되게 다른 점이 느껴지는 거죠. 그렇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산에 가는 이유, 내가 산을 좋아하는 이유가 다 다르거든요. 근데 이걸 알려고 하지 않은 채 어떤 특정한 주제만을 가지고 먹는 거 좋아해요? 저도요. 막창 좋아해요? 저도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되게 단편적인 것만 알고 끝내거든요. 이런 것들이 저는 관계를 해치는 질문이다. 더 알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관계가 좋아지는지, 내 편이 생기는 질문은 무엇인지 알아볼게요. 오직 내 앞에 있는 단 한 사람과 나눌 수 있는 대화가 제일 좋아요.
이 사람하고만 나눌 수 있는 대화. 제 수강생이 겪었던 일화인데요. 고민이 그거였어요. 자기는 옆에 있는 선배와 할 얘기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주말 지나면 월요일 아침에 만나서 대화를 나누잖아요. 근데 보통 이렇게 물어보죠. 주말 뭐 하셨어요? 근데 이 선배가 자기가 그린 그림을 보여줬대요. 나 그림 그렸는데 볼래? 네. 근데 그 그림이 한 여자가 바닷가를 보고 있는 뒷모습을 그린 거예요. 보고 그린 그런 말을 했어요. 외로워 보여요. 선배는 나 외로운 거 그린 거 아닌데? 그러면서 이제 일을 한 거죠. 어우, 대화가 그냥 어우, 삭막해. 아. 어우, 불편해. 근데 우리가 말을 하다 보면 이럴 때가 가끔 있잖아요. 네. 뭔가 막히는 것 같고.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질문하지 않아서예요. 바로 평가해버린 거예요. 내 눈에 외로워요. 근데 좋은 질문은요. 그 상대방한테만 관심을 가지고 질문하면 돼요. 여러분은 생각해 보세요. 나는 그 상황에서 어떤 질문을 할까? 무슨 생각으로 그렸어요? 본인이 잘 그린다고 생각하세요? 이러면 안 되죠? 공격인데요. 이거. 아, 죄송합니다. 관계를 망치는 질문. 아, 알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질문이 나와요. 근데 대부분은 그냥 내 눈에 보이는 걸로만 평가하고 끝내버려요. 더 묻지 않는 거죠. 진짜 좋은 질문이 끊임없이 물어보면 돼요. 선배는 이 그림 그릴 때 뭐 생각했어요? 이 여성은 선배예요? 상상하고 그린 거예요? 여기는 어디예요? 그림 그릴 때는 어떤 기분이었어요? 주말에 원래 자주 그림 그리세요? 이런 식으로 할 말이 너무 많아요. 와, 근데 예를 들어 상대방이 그만 물어봐. 내가 그 말이야 이제. 그만 좀 물어.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선장님? 또 최악이에요. 좀 최악의 발언이다. 그만 물어봐. 관계를 망치는 반응. 질문을 할 때는요. 진심으로 물어보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이 방송을 보고 나도 그렇게 해서 이제 써놓고 외우면 또 안 돼요. 그러면은 작정을 한 거잖아요. 네. 그거는 내가 준비한 거니까 안 좋고요.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친해지고 싶은데 낯선 사람 있잖아요. 좀 네. 어색한 사람. 그런 사람들한테 방법이 있다면 사실 위주의 질문을 하지 말고요. 감정을 물어봐 주시면 좋겠어요. 주말에 뭐 했어요? 라고 하면 영화 봤어요. 어떤 거요? 계속 이렇게 정보 위주로 대화를 하죠? 그럼 언젠가 끝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말은 어땠어요? 이렇게 물어봐 주면 좋아요. 감정을 물어봐 주는 거죠. 영화 뭐 봤어요? 이게 아니라 영화 어땠어요? 영화 볼 때 어떤 기분이었어요? 이렇게 감정을 물어봐 주면은요. 의외의 반응이 나와요. 그런 걸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사람들이. 어땠어요? 좋다. 오케이. 왜요? 천장비 못 깎겠는데. 천양빈 못 갚겠어? 천냥비 갚는 거 어렵다. 아내분께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오늘 뭐 했어? 이게 아니라 오늘 어땠어? 오늘 어땠어? 자기가 어색해한다. 어색하죠. 네, 이거 꼭 해본 적이 보여주세요. 없으니까. 아니, 사실 우리 인욱 씨 와이프님께서 여기 직접 한번 출연을 하셨었거든요. 그래요? 네. 그때 굉장히 사랑꾼 면모를, 의외의 면모를 볼 수가 있었는데. 그랬었어요. 네, 굉장히 그랬는데 꼭 방송하면 보여주시길 바랄게요. 오늘 어땠어? 어쨌든 중요한 건 여러분, 네. 내 편이 생기는 질문은 감정을 돌봐주는 거예요. 감정. 네. 오늘 뭐 했어? 이게 아니라 오늘 어땠어? 어땠어? 이렇게 해서 어땠어? 좋다. 계속 그 사람의 감정을 좀 이끌어내는 그 방법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요. 뭐 회사에서 어땠어로 바뀌는 순간 이미 다정하게 느껴져요. 맞아요. 그렇죠. 응. 이번에는 경청을 잘하는 방법인데요. 비폭력 대화라는 책이 있어요. 왜 경청이 공감 능력이다라고 하잖아요. 공감을 정의를 이 책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의 존재로 머물기. 사람들이 공감이라고 하면은 막 반응해 주려고 그래요. 그래요? 이러면서 막 자기 얘기도 덧붙여서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비폭력 대화에서 하는 공감의 형태는 그저 그 사람 옆에 있어 주라는 거였어요. 당신의 존재 자체로 경청하라 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대화할 때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올라와요. 나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질문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경청을 또 방해하게 돼요. 이를테면 제가 최근에 크로스핏이라는 운동을 시작했어요. 그 짧은 시간 동안 하는 고강도 운동인데요. 네. 이거를 하니까 사람들이 특이하잖아요. 그러면 이걸 물어봐요. 어디서 해요? 제가 또 거의 한 석 달째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기한 거예요, 사람들이. 어디서 해요? 저 집 근처에서 해요. 몇 분 동안 해요? 무슨 운동해요? 하면서 계속 또 정보 얘기를 해요. 코치님은 어때요? 이러면서. 그게 자기가 관심이 있었는데 크로스핏이 어떤 건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흥수가 궁금한 게 아니라 크로스핏이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를 정말 잘하려면 소재에 관심이 없어야 돼요. 이 사람한테 관심이 있으면 돼요. 예를 들어서 저의 수강생 중에 어떤 분은 이렇게 수다를 잘 못 떠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드라마 얘기를 막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후배들이. 근데 자기는 드라마도 안 본대요. 영화도 잘 안 본대요. 할 얘기가 없더래요. 근데 자기가 드라마를 안 본다는 얘기를 하면 좀 싫어할 수도 있으니까 얘기를 안 한 거예요. 근데 이때 여러분이라면 어떤 질문을 하실 건가요? 그 드라마 보니까 어땠어? 왜 이 드라마가 어떤 점이 재밌어? 이런 거. 맞아요. 좋아요. 그런 질문. 또 뭐가 있을까요? 드라마 얘기 좀 그만하시고. 흥분없어서 지금. 이런 질문은 어떤가요? 안 좋습니다. 최악. 근데 다행히 전 드라마를 좋아해서 괜찮아요. 드라마 많이 본 그렇군요. 게 네. 그럴 때는 나의 삶을 확장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내 드라마가 나는 진짜 안 보아요. 근데 이 세상엔 드라마를 좋아서 막 환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듣기 싫어 이게 아니라 저 사람은 왜 저럴까? 그러니까 내 지식을 하나 얻는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이 세상에 이런 존재가 있구나. 그걸 위해서 질문을 하면 좋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차이점을 신기해하면 돼요. 그러니까 공통점을 찾는 게 아니라 차이점. 드라마 왜 봐? 나 너무 싫던데 대체 왜 보는 거야? 이런 질문도 되게 괜찮아요. 그런 말 해도 돼요? 나는 그럼요. 너무 싫은데 너는 왜 보냐고? 네. 이거를 되게 신기하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한심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난 그렇게 나올 것 그게 같아. 티가 나면 안 돼. 경계하세요. 경계하세요. 무조건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대체 왜 보는 거야?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질문을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내 감정을 표현하는 거, 상대방의 감정을 이끄는 질문, 그리고 주제나 이런 게 아니라 이 사람, 그 사람과만 나눌 수 있는 대화를 해보시면은 아주 원활하게 내 편을 많이 늘릴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진심을 표현하는 방법은 어떤 것인가? 왜 이야기를 하다가도 말을 끊어버리는 사람들도 있고 또 말이 길어지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럴 때 사람을 읽는 말하기는 이런 게 있습니다. 험담. 제가 최근에 어떤 프로그램에 나온 여성에 관련돼서 사람들이 아주 말을 많이 하는 모습을 봤어요. 왜 그 여자는 나와가지고 그렇게 관심 끌려고 하냐 뭐 이런 식으로 자꾸 막 험담을 하는 거예요. 제가 어떤 기업에 가서 엘리베이터를 같이 타고 올라갈 때 그 팀원들끼리 하는 대화를 엿들은 거죠. 근데 저는 너무 욕을 하니까 엘리베이터 잘못 탔다는 생각에 내리고 싶을 정도였어요. 저는 험담을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듣다가 역시 이게 내가 또 올라왔구나. 그냥 그 사람들은 존재하고 있는데 내가 개입되는 순간 그 사람들이 싫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바로 제가 발견하고 그래 이걸 강의할 때 써야겠다. 귀를 기울여 들어봤어요. 근데 험담이 좋지 않은 이유는요. 자기가 그냥 말하고 싶어서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화 자체가 상대방을 위한 말이어야 되는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짓거리는 거죠. 험담을.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험담을 정말 하지 말자. 험담을 하는 사람 사실 신뢰가 없잖아요. 네. 언젠가 내 험담을 할 수도 그럴 있겠다는 수 생각이 있죠. 들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나의 이야기를 할 때 내 앞에 있는 사람 위주로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험담이라는 것은 나와 관련되어 있지 않는 사람이거나 나와 관련되어 있어도 나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사람들과도 대화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 험담은 하지 않기. 또 하나는 단답형 분들 여기 많이 계시잖아요. 왜 저를 보세요? 적절한 제스처였어요. 근데 짧은 대답을 하면 안 좋은 이유가요. 당신과 내가 대화하는 게 재미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한마디를 더 늘리면 좋겠어요. 이를테면
만약에 남편이 설거지도 해주고 막 그랬어요. 그러면 고마워 막 이런 게 아니라 고마워. 나는 자기가 있어서 내 삶이 반짝반짝 빛나. 어머, 설거지 매일 해주고 싶어요. 설거지 와. 더 없나? 하면서 막 하고 싶어요. 또는 아이가 집에 야.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우리 아이 왔어. 뭐 너무 예쁘다. 막 이렇게 하면서 목소리를 높이거나 이렇게 비언어적으로 표현하는 것도 물론 좋은데 한마디를 더 보태는 거예요. 왔어. 엄마는 오늘 너를 만나서 너무 기뻐. 어머. 내일도 너를 만나고 싶어. 어머. 이런 이야기. 그런 표현을 해준다면 전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이렇게 말로써도 한마디 더 보태주면 네. 이제 그 말을 듣는 사람은 더 감동이 클 것 같긴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짧은 대답 이게 아니라 한 문장을 더 보태는 거죠. 어떤가요? 이 단답형의 규제. 야, 한 문장 더 보태기 쉽지 않네요. 여기서 한 번 더 보태주세요. 뭘요? 야, 멀려. 왜 이런 수강생들도 제가 이렇게 바로바로 즉석에서 피드백을 주고 바꿔주고 하면은요, 선생님 너무 좋아요, 대박이에요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것보다 기억에 남는 멘트는 이런 거예요. 선생님 저 살면서 이런 얘기는 처음 들어봐요. 저는 한 번도 제 윗입술이 안 움직이는지 몰랐어요. 이런 표현을 해주면 진짜 같잖아요. 근데 대박이에요, 인생 강의예요. 이것도 물론 좋지만 왜 인생 강의라고 당신이 느꼈는지를 저는 알면 더 좋은 거죠. 그렇게 한 문장을 보태는 게 굉장한 위력이 있어요. 한번 두 분 연습해 보세요. 서로가 서로를 이제 좀 몇 개월 봤잖아요. 칭찬을 한번 해볼까요? 한 문장씩 보태서. 우리 인우 선수는 사실 처음에 자기가 가방끈이 짧다고 엄청 걱정을 했는데 생각보다 대화도 잘 따라와주고 리액션도 잘하고 지금도 너무 졸지 않고 있어서 너무 잘하고 있어. 이렇게 길게 얘기해도 가식인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아니 난 나만 진심인데? 그렇게 느끼지. 아니 난 진심이야.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가방끈 짧다 말 못한다라고 하는데 내가 걔고 네가 한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 형이 옆에서 말을 더 해줘가지고 조금 부담이 덜어졌어요. 네. 자, 여기서 또 제가 뭔가를 발견했는데요. 이게 보니까 이제 서로가 있어서 나에게 좋은 점이잖아요. 그럼 이번에는 나를 떠나서요. 이 사람 존재 자체에 칭찬할 점을 한번 찾아서 칭찬해 볼까요? 이 점이 너무 훌륭하다. 네. 있어요. 사실 야구 선수로서 지금은 은퇴하고 다른 삶을 살고 있지만 그 자체만으로도 사실 멋있게 보여요. 이유가? 지금 일하고 있는 사업하고 있는 거랑 가족이랑 또 잘 지내는 모습 자체가 저는 좀 부럽기도 하고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삶을 부지런히 성실히 또 읽어나가는 모습이 멋지다. 훈훈하다, 훈훈해. 좋아요. 언제 어디서나 항상 밝은 기운이 있어요. 와. 그게 와. 근데 이거 뒤에 안 할래. 해줘요. 뒤에가 안 좋은 거라서. 아니, 칭찬하다가 이렇게 끝나면 찝찝할 것 같은데요? 뭔가 네. 근데 밝은 기운은 좋은 거. 여러분, 제가 실습을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대화에서 나를 떠나는 연습이 필요해요. 우리가 방금도 칭찬할 때 이 사람의 존재가 나에게 좋은 점에 대해서 물어보기 시작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 했죠. 나를 떠나서 자꾸만 내 앞사람의 궁금증, 이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할까? 이 사람은 어떨까? 이렇게 자꾸 호기심을 갖는 질문이 대화를 아주 재미나게 만들 수 있는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물어보세요. 지금의 기분은 어떤지 한번 물어볼까요? 특히나 감정에 대해서 우리가 대화하는 게 서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1분 정도만 짧게 서로의 감정을 물어보면서 공감해주고 이야기를 이끌어내 봅시다. 오늘 보물지도 역사상 가장 많은 말을 했는데 그래. 기분이 어때요? 좀 재미있는데 힘들기도 하고 어려워요. 재밌는 게 더 커요? 힘든 게 더 커요? 재밌는 게 더 큰 것 같아요. 너무 좋다.
그럼 앞으로도 이렇게 말을 좀 많이 하고 질문도 즐겨봐야겠다는 생각이 드시겠네요? 드시겠네요? 답 정도는 아, 이건 답정너죠, 선장님. 네. 아, 향원 네. 씨가 이제 개입되긴 했네요. 네, 아, 어렵네요. 나의 바람이 아, 나왔네요. 아, 이게 좋아요. 나를 빼놓는 게 어려운 질문이긴 하네요. 맞아요. 아. 너무 너무 선장님 좋습니다. 덕분에 더 뜻깊은 시간이 된 것 같아요.